다음은 토질별 굴토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굴토량 산출은 지표 및 지층 속에 토질별 서피스가 설정된 굴착 계획 평면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 이 도면입니다. 우선 지층 및 주상도 서피스를 숨기게 해놓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굴토 경계선인 흙파기 바닥 면적을 설정하기 위하여 흙파기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범위를 평면도에 그리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P라인 그리기 명령 버튼을 클릭한 후 여기 굴토 경계선인 여기에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D장의 외측 선인 굴착면의 시작점을 찍고 우상단 끝점을 다시 찍고 다시 우하단 끝점을 찍고 다시 좌하단 끝점을 찍고 마지막으로 선을 닫는 명령인 C 명령어를 주고 스페이스 바를 치면 이렇게 선이 닫히면서 굴토 경계선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처음에 선의 색상에 관계없이 백색으로 그려졌는데 완성될 때는 분홍색의 30번 색상의 레이어로 자동으로 변하며 굴토 경계선이 완성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 레이어를 이렇게 시든 2로 설정하면 이렇게 굴토 경계선이 점선으로 보여지므로 바탕에 다른 객체들과 비교하여 굴토 경계선의 정확한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파기 바닥 면적 입력칸의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앞에서 그린 흙파기 바닥 면적선 또는 굴토 경계선을 적당히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바닥 면적 입력칸에 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콕 찍어서 클릭으로 선택하지 않고 적당히 드래그를 하여도 다른 객체선들은 선택되지 않고 30번 색상의 굴토 경계선 레이어만 필터링 되어 선택되어집니다. 분홍색의 30번 색상의 굴토 경계선만 필터링 되어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바닥 레벨 입력칸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바탕색이 회색으로 앞에서 입력된 것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보여지는 읽기 전용 칸입니다. 이번에 지층 주상도 탭에 여기 바닥 레벨 입력칸에 GL값을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굴토량 탭에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 잡석 두께와 버림 두께를 입력하는 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석 깔기 공사는 토공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버림 콘크리트 깔기 공사는 토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해당되므로 토공사에서 산출이 필요 없겠지만 전체적인 건축 수량의 산출에는 필요하므로 산출 방법이 유사한
굴토량 산출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잡석과 버림 항목 앞에 체크박스를 하여 산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가 선택되면 이렇게 선택되면 산출이 되고 체크박스가 체크 표시가 이렇게 해제되어 있으면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두 군데 다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해놓고 진행하여 뒤에서 산출 결과에 잡석과 버림이 산출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질별 굴토량 산출을 위한 준비과정 설정 및 산출에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굴토량 설정 명령 그룹에서 1번 톱하기 경계선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한 후 처음에 P라인 그리기 명령어로 그린 톱하기 바닥 면적선을 이렇게 드래그 하여 클릭하면 아래의 CAD 설명줄에 톱하기 경계선이 설정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화면에도 톱하기 경계선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톱하기 경계선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아무 키나 누르면 화면이 해제가 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P라인 그리기 명령어로 톱하기 경계선을 그려 놓았으므로 적당한 부분으로 드래그하여 톱하기 경계선을 선택해도 톱하기 경계선 레이어만 필터링 되어 톱하기 경계선으로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완료된 톱하기 경계선에는 중앙에 노란색 선이 설정되어 톱하기 경계선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선 보기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앞에서 설정된 톱하기 경계선의 범위를 보여주므로 톱하기 경계선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있는 바닥홈 GL 설정 명령 버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톱하기 할 바닥은 일률적으로 평평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바닥의 일부분이 다운되어 주변 부분보다 낮은 바닥홈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입체적으로 굴토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샘플 공사에서는 맨 위에 이쪽 부분에 가장 높은 굴착 저면의 레벨이 -16.51인데 그 아래 부분의 레벨은 여기 -20.21이고 여기 2번 지층 및 주상도템에서 기준 바닥 레벨로 설정한 -16.51 레벨은 바로 이쪽 부분인 -16.51 부분이 기준 바닥 레벨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굴토량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여기 중간에 -20.21 레벨 바닥과 아래쪽에
마이너스 21.71 레벨의 바닥 부분은 1500mm가 더 내려간 2단으로 다운된 바닥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준 레벨 바닥을 기준으로 이 20.21 부분의 넓은 부분이 1단으로 다운된 것이고, 다시 여기 마이너스 21.71 부분이 2단으로 다운된 바닥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바닥홈 GL 설정 명령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입체적으로 굴토량, 토질별 굴토량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닥홈에 대한 굴토 경계선을 그리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닥홈을 설정하여 토질별 굴토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바닥홈의 굴토 경계선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20.21, 마이너스 20.21 레벨 부분은 기준 레벨인 위쪽에 마이너스 16.51 부분에 대하여 넓은 바닥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톱하기 굴토 경계선을 그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여기 P라인 그리기 명령어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20.21 부분에 해당하는 톱하기 경계선을 그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20.21 부분에 톱하기 경계선을 그릴 때 여기 이 번면 부분을 포함한 높은 부분의 GL 값에 해당하는 경계선 부분으로 그리고 다시 번면 부분을 제한 낮은 쪽에 순수한 마이너스 20.21 부분을 그려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번면 부분을 포함한 높은 쪽의 굴토 경계선을 그립니다. 여기 보이는 P라인 그리기 명령 버튼을 클릭한 후 여기에 마이너스 20.21 부분이 시작하는 번면의 높은 쪽에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D장의 외측선인 굴창면의 시작점을 찍고 다시 번면의 꺾임 부분에 따른 중간점을 찍고 다시 우상단 끝점을 찍고 다시 우하단 끝점을 찍고 다시 좌하단 끝점을 찍고 마지막으로 선을 닿는 C 명령어를 주고 스페이스바를 치면 이렇게 피해선이 닫아지면서 GL-20.1 부분에 번면의 높은 쪽 굴토 경계선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번면 부분을 제외한 낮은 쪽의 굴토 경계선을 그립니다. 다시 P 라인 그리기 명령 버튼을 클릭한 후 여기에 마이너스 20.21 부분이 시작하는 번면 낮은 쪽의 좌측 상단을 클릭한 후 여기
범면 낮은 쪽에 범면의 꺾임선에 따라 중간점을 찍고 다시 우 하단 끝점을 찍고 다시 좌하단 점을 찍고 마지막으로 선을 닫는 명령어인 C 명령어를 주고 스페이스 바를 치면 이렇게 피해선이 닫히면서 마이너스 20.21 부분의 범면 낮은 쪽에 굴토 경계선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범면 높은 쪽과 낮은 쪽에 굴토 경계선을 그리는 이유는 범면의 범면이 경사면임을 감안하여 범면의 굴토량을 경사까지 감안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굴토 경계선 레이어도 시든2로 설정하여 놓겠습니다. 시든2로 설정하는 과정은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 20.21 부분의 범면 위아래의 두 개의 굴토 경계선이 완성되었으므로 아래쪽에 이 부분에 2단으로 다운된 부분인 마이너스 21.71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수행해야 합니다. 위 방법으로 다시 한번 두 개의 굴토 경계선을 그려도 되지만 여기서 위의 방법보다 좀 더 쉬운 방법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범면의 위쪽과 아래쪽의 경계선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PL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 개의 PL 라인으로 연속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P라인 생성하기 명령 버튼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히 굴토 경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P라인 생성하기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바로 해당하는 범면 경계선을 찍어주고 실행키를 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굴토 경계선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범면 경계선을 찍어주고 실행키를 치면 다시 굴토 경계선이 생성됩니다. 이때 두 개의 범면 경계선을 반드시 따로따로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단으로 형성된 굴토 저면에 대한 굴토 경계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그린 굴토 경계선을 이용하여 굴토대는 바닥 저면의 GL 높이 값을 설정한 후 굴토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닥홈 GL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첫 번째 바닥홈인 20
마이너스 20.21 부분의 번면의 위쪽과 아래쪽의 굴토 경계선이 동시에 선택되도록 이렇게 드래그하고 스페이스 실행키를 치면 CAD 명령줄에 높은 쪽 기본 바닥 P라인의 지혜값은 이라고 나오면서 꺽쇠 가로 안에 마이너스 16.51이라는 지혜값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기본 기준 바닥 레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쪽 지혜값이 여기 마이너스 16.51이 맞으므로 스페이스 실행키를 치면 다음은 여기 낮은 쪽 홈이 파여 내려간 P라인 2번의 지혜값은 이라고 나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20.21 이 부분에 마이너스 20.21을 입력하고 실행키로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설정되었다는 명령어가 보이면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굴토 경계선의 가운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선이 보입니다. 선택된 굴토 경계선에 바닥홈이 설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번째 2단으로 다운된 바닥홈에도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바닥홈 GL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 바닥홈인 마이너스 21.71 부분의 번면의 위쪽과 아래쪽에 굴토 경계선이 동시에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실행키를 치면 CAD 명령줄의 높은 쪽 기본 바닥 P라인 1의 지혜값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21이므로 마이너스 20.21이라고 입력하고 실행키를 치면 다시 낮은 쪽 홈이 파여 내려간 P라인 2의 지혜값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21.71을 입력하고 실행키를 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높은 쪽, 낮은 쪽에 제일 형상에 따른 지혜값이 설정되었다고 나옵니다. 두 개의 횡단이 선택되었다고 나오면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굴토 경계선의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된 굴토 경계선의 바닥홈이 설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이렇게 굴토 계획 평면도 전체가 보이도록 해놓고 다시 한번 이번에 바닥홈 GL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과 여기 아래쪽에 굴토 경계선 주위에 위 과정에 설정한 바닥 레벨 표시가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바닥 설정 레벨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키나 실행 키로 실행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여 굴토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에서 굴토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쳤으므로 다음에는 굴토량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번의 굴토량 산출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앞에서도 나왔던 작업 범위를 지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작업 범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일할 것이므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한번 치면 좌측 상단이 설정되고 한 번 더 치면 우측 하단으로 설정되면서 이전에 설정했던 범위와 동일하게 작업 범위가 설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토질별 굴토량이 산출된 엑셀 파일이 변환되어 보여집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질별 굴토량이 최적으로 산출된 자료값들이 보입니다. 지층 서피스를 기준으로 5m 이상과 5m 미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유는 5m 이상은 백호 상차이고 5m 미만은 크렘셀 상차로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m 이상 매립층이 5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5m 이상으로 동일한 것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토질 속의 지층에 동일한 매립층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출소에는 구분되어 산출되지만 토공 내역소로 전환될 때에는 동일한 토질은 통합된 수량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 뒤에 있는 컬러 번호는 입체화 모델링에서 보여지는 토질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입체화 모델링에서 보여지는 토질별 색상 번호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색상 번호이고 여기 색상 아이콘에 보이는 컬러들이 윈도우 기본 색상으로 3일 CA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면 생성되는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색상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빨간색부터 고유 색상 번호는 1번이고 순서대로 번호가 올라가서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백색이 7번째이므로 고유 번호가 7번이 됩니다. 그리고 백색 우측에 8번째가 30번 색상으로 굴토 경계선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기능으로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윈도우 기본 색상 번호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입체 모델링은 지층 속의 토질층을 2번 지층 주상도 탭에서 설정된
토질별 서피스 정보와 7번 굴토랑 탭에서 여기에서 설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 된 것이며, 이런 입체적 모델링에 의해 굴토량이 산출된 것이므로 수작업 개념으로 산출된 기존의 산출 방법보다 획기적으로 정확한 수량이 산출될 것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차후 굴착저면의 변경 등에도 쉽게 산출 수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들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3D 뷰어 AB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입체적 모델링의 방향이 전환되어 좀 더 입체적인 토질층에 대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이 굴토량에 대한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가 다시 엑셀 파일로 변환되어 전체 토공 내역서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D로 복원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2D의 굴착 계획 평면도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모델링 보기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 전에 보였던 3D 모양의 입체 모델링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2D로 복원해 놓겠습니다. 그럼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산출값들이 엑셀 수량 산출서와 산출 집계표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엑셀 부분 집계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수량 산출서와 집계표가 만들어지는 엑셀 파일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수량 산출서와 산출 집계표로의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녹색 엑셀 시트는 산출서 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잡서객과 버림이 산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잡석과 버림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산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시트는 산출 집계표이며 차후 토공 내역서로 전환되어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토공 내역서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을 닫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것과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여기 굴토량 추출 파일 보기 명령 버튼은 엑셀로 조금 아까 변환된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추출 값들을 다시 보기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굴토량 데이터 삭제 버튼은 말 그대로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 명령 버튼은 도면에 표시된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관련 표시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하이드와 쇼가 번갈아 나타나며 도면의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관련 표시들이 감춰지거나 보여지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들을 산출할 때 도면이 너무 복잡하면 다른 항목의 산출이 복잡해지므로 다른 항목들을 산출할 때 하이드를 해놓으면 도면의 표시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토질별 굴토량에 대한 모든 수량 산출 및 부속 항목에 대한 수량도 자동으로 산출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